근데 그런 어떤 불안함과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은 있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취업 창구도 다 막혀버린 상태. 예. 그리고 취업 창구가 막혔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워지면서 알바로 당장의 생계비도 구하기 힘든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전의 일상 시기보다는 좀 더 긴박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함께하는 마음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분 나오셨어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9월 고용동향 통계가 발표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게 8월이었는데 확실히 고용동향이 어려워졌어요. 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선생님.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우울을 정말 걱정하고 또 그걸로 인한 극단적 선택 이런 거 걱정하는데 네. 아마 이것과 가장 관련된 두 가지 요인. 그게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이고 또 하나가 이런 사실 실업 그렇죠. 또 수입 감소인데 어쨌든 실업과 수입 감소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게 또 지표로 나타났으니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악영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간단하게 지금 취준생들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뭐 장년들 어르신들 일자리 구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팁을 좀 주세요. 아주 힘들 때 모두에게 아주 진짜 지푸라기 같은 심정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네,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처칠도 졸업식 연설 유명한 졸업식 연설에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초대받았을 때 정말 이 단어 하나만 계속 7번을 외쳤다고 해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본인의 생애도 정말 50 후반, 물론 지금 50 후반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전혀 아닌데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네.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말도 혹시라도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를 또 올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했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울림을 주네요. 여러분 절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도와줄 누군가가 기관이 또 방송이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을 한분 모셨어요. 이러면 이분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데요. 서윤기 의원 오늘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응답하셔야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네. 제가 정말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하셨는데 사실 시의원이라는 이 네. 직함을 달고 계시는 분은 제가 좀 처음 모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의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다루시는 예산도 많죠. 네. 우리 서울시 전체 한 해 예산이 한 40조 정도요. 와. 그걸 다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해줘요. 네. 그래야지 시장님이 그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전체 예산과 사업을 컨트롤하시고 집행하시는 데군요. 예산을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잘라요. 감사도 예산 하고 삭감. 자르기도 하고.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거기다가 또 운영위원장이세요. 네. 운영위원장직을 이번 6월 말까지 네. 예,
2년 동안 마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다시 직전 평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 직전 운영위원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에서 하는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보다 더 좀 디테일하고 네. 섬세하고 이럴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럼요. 음. 오죽했으면은 친절한 서울시, 네, 서울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합니다. 따릉이 같은 것도. 따릉이. 그렇죠. 따릉이 최고입니다. 정말 출퇴근길을 바꾸는 네, 와닿는 정책. 아침에 또 퇴근 시간에 따릉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더 친절하고 정말 절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김현수 선생님 왜 우리가 청년 얘기를 하는데 네. 서윤기 의원님을 꼭 모셔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 뭘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이? 아, 그럼요. 청년들을 네.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걸 하셨는데 청년기에 시의원에 구의원, 시의원에 도전하셔가지고 청년 리더로서 이제 시의회에 아마 발을 내미시고 또 지역에서도 젊은 의원으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서윤기 의원님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모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청년이신 거예요? 마음은 청년? 60세까지 청년이랍니다. 그렇죠. 유엔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따지면. 아니 네. 그러면 언제 정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를 했으니까는요. 벌써 14년이 됐네요. 그럼 그때 몇 살 네. 때 하신 거예요? 만 35살. 와. 근데 그때는 저보고 솜털이 보송보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젊다고 그래요. 벌써 14년이나 했는데 좀 억울해요. 지금도 막내급이세요? 지금은 이제 막내급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벗어났고. 대여섯 명 밑에 있어요. 아니,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사실 뭐 류호정 의원이나 용현 의원이나 20대 네.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네, 평균 네, 연령이 좀 낮아졌지. 네. 그 당시에 35세면 지금의 류호정 의원 정도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보통 35세면 인생이 조금 안정되고 좀 달려나가야 할 때 내가 좀 정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공적인 일을 제가 한번 직접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 먹었죠. 뭐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아싸.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겁 없이. 원래 겁 없이 해야 하더라고요. 역시 맞아요. 청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이어서. 네. 그러면 2006년도에 가장 이건 내가 정말 바꿔보고 싶다. 그런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선거에 처음 나갔을 때 우리 뭐 자치구의회 시의회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너무 옛날 답습적인 고루한 그런 의회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혁신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일들을 네. 직접 참여하면서 바꿔보고 우리 관악구를 제가 관악구 출신입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장악해보자. 아주 뽑어도 담대하죠. 네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요. 역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으셨군요. 근데 관악이 지금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네.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현수 선생님 맞죠? 네, 일부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청년 때 관악구에서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한 15년 지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의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본질은 좀 비슷하다고 보세요? 조금 양상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정치로 들어가기 전에 청년 단체 활동을 했었어요. 청년 단체 활동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운동을 했었냐면은 그 아빠들의
어려움이나 육아휴가. 처음 육아휴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요? 파파 육아휴가. 아하. 지금은 이제 법제화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라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청년 문제는 미래의 삶, 생활 뭐 이런 총체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 사회가 청년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IMF가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었을 2006년도에는 이제 35세시면 사실은 육아나 결혼은 당연히 했고 육아에 있어서 아빠의 분량을 얼마나 늘려가느냐를 고민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35세는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년 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 문제의 양상이 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의원님이 직접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청년수당 김현 선생님 우리가 소개한 거 맞죠? 청년청에서. 네, 이걸 만드셨다고요, 의원님이? 청년수당은 물론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거나 뭐 우리 의회가 만들고 뭐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청년들이 직접 우리도 이런 구직활동 수당이 필요하다. 조건 없이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했었던 게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었어요. 전국 최초입니다. 왜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도 있었고요. 또 아주 어린 영유아들을 위한 조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 조례나 법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런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게 했었고 또 관악구가 어떤 동네에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특히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은 동네죠. 1인 가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최초로 1인 가구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살펴야 하는 사회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빈곤,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 문화적 소외, 그리고 영양의 결핍,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살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1인 가구 기본 조례를 만들었었죠. 김현수 선생님이 왜 모시자고 했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진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드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1인 가구 조례에 의해서 아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1인 가구를 시민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그 1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와 1인 가구 조례를 만드셨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청년 기본 조례의 성격에 맞게 청년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살자리, 주거,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뭐 이런 문화적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시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들을 다 만들어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명문화했죠. 그 청년 정책을 당사자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신 건데 그걸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던가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다만 우리 집행부 서울시에 집행하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해 주셨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남이 시키면은 하고 싶은 일도 정남이가 뚝 떨어지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 목소리,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한다. 참여하고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은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김현수 선생님도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게 판을 깔아줘야 청년들이 하지. 막 저처럼 막 어디 가도 들이대고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판을 만들어줘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 더 중요성 좀 설명해 주세요. 제발 청년들 정책, 청년들 얘기는 청년들이 하게 해줘라.
사정을 제일 안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존중받는다는 느낌, 자기가 이제 늘 준비하던 사람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자기 자신감을 갖게 하고 네.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청년들이 우울하게 지내는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청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서 살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주면 그게 결국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 수당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예. 사실 말씀들 예,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계세요. 이제 이 청년 수당을 지급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뭔지 아세요? 돈 한 달에 50만 원 주고 그거 아니에요. 50만 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회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인형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걸 처음으로 젊은 청년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괴를 같이 하는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돼 줘야 아까 김현수 선생님 처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그게 실현 가능한 그럼요. 거거든요.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어른들과 또 시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지금 서울시의회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요. 네.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요. 전문가 내지는 높은 사람들, 뭐 국회의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 해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 맞네요. 당사자들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주권자인 그들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대의 민주주의의 의원들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죠. 네. 지금 8703님이 국무총리감이시네 하셨는데 김현수 선생님을 말하는 걸까요? 서영교 의원님을 말하는 걸까요? 저를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서영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코로나19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좀 맞춤 정책?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의원님 뭐 계획하시거나 꿈꾸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IMF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IMF 시대는 하드랜딩, 아주 그냥 꽝 부딪히는 그런 충격이었고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랜딩, 경착륙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당사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최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인생학교. 청년 인생학교. 네.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력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진로에 대해서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책으로 좀 풀어내고 싶다. 그리고 청년들의 실패를 성공의 자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한동안 50플러스 들을 위한 네, 학교,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20대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교육들 그리고 그런 토대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의원님하고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원자력 발전소였죠.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어요. 5468님, 아까 양 의원 나와 말씀하셨듯이 경제력이 없는 데다 마냥 국고를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고, 7075님은 미래 세대를 위한 탈원전이 답입니다. 우리 시대의 짐을 미래에 넘기지 맙시다. 8276님, 원자력 발전소 문명의 이익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5736님,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하셨어요. 그리고 0076님은 미세먼지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4836님은 실리냐 환경이냐 안전이냐, 당장은 실리고 후손을 위해서는 환경과 안전인데 독인데 너무 달콤한 독이네요. 이렇게, 저는 이게 정답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